네, 특별한 종목 상담의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웃는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종목들 하나씩은 꼭 갖고 계시죠? 오늘 그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화는 02-2000번에-4919, 문자 샵 2034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너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에 상담받으셨던 종목을 열어볼게요. 금요일에 상담받으셨던 HK 이노엔입니다. 비만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죠. 중국 기업에서 임상 3상 중인 이 비만 치료제에 권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최근 있었는데 오늘 또 호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피부연구학회에서 건선 치료제에 대한 신약 물질을 공개했는데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HK 이노엔입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장안의 화제죠.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SKC 이야기를 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최초로 미국의 인정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15%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매니저보다 수익률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소문까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오른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지 또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박수 준비하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KB금융을 가져와서 52주 신고가를 갖고 현대차를 가져와서 시총 2개를 들어 올렸고 제가 또 SKC를 갖고 와서 오늘장에서 15%가 올라갔지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매니저님들께 배운 거죠. 그렇죠? 대단하시긴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박수 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들어볼 텐데 저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1위를 보여줬었던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5월 17일에 기관의 수급이 심상치가 않길래 에코프로를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 BM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1위에 있었던 종목 수급 1위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담아도 될지 오늘 또 6%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요.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오를 들어주셨고 백인현 매니저님도 온가요? 아,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담으면 올라가서 오 들으신 건 아니죠? 확실히 잘하시긴 하네요. 그래요? 네, 좋은 종목을 좀 잘 가져오셔서 네. 오를 이번에 좀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 그럼 오늘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전에는 사실 그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52주 신저가를 가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가 전기차들이 좀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또 판매량이라든가 탑재량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관계에서 뭐 무역 분쟁 관련돼서 뭐 관세 전쟁을 좀 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반사수혜로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에서 또 판매하기 못하게 되면 현대기아가 미국과 유럽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바닥 중에서도 좀 대바닥권이라서 저는 지금부터는 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최초로 세 분 모두 동그라미 만장일치 5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사실 조범수 매니저님이 나는 언제까지 X를 들 거다라고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셨었거든요. 오늘 근데 오래 들어주셨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까? 이게 참 저도 항상 고민이 많아요. 가져오시는 종목마다 현대차도 그때 그랬었잖아요. 이 기술 쪽 차트는 보면 이쁜데 네. 아니 뭐 올라갈 건덕지가 없네. 소식이 없네. 재료가 없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가니까 수소 뉴스 갑자기 붙으면서 이거 뭐라고 해요.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민수 아나운서도 그때 수소로 갈 줄 알았어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역시 대세입니다. 네.
당연히 그럼 대세를 따라야지 않나 뭐 이런 관점도 있는데 네. 2차 전지가 많이 쉬웠어요. 사실 많이 저평가받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2차 전지주 관련보다는 저는 사실 코스닥으로 좀 많이 접근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관련돼 가지고 만원권 근처에서 매집 타이밍이 아주 좋은 구간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전자나 2차 전지 사실 2차 전지 내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다라는 포스코 회장그룹의 또 이야기가 있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올라갔나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거든요. 네. 다만 지금 에코프로나 2차 전지주들의 지금 밸류 값은 정말 저렴한 구간에 드디어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전지 섹터도 잘 생각해 보시면 밀었었잖아요. 태양광, 풍력, 뭐 대체 에너지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도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정책적인 수에 내서 밀었었던 섹터입니다. 그만큼 2차 전지도 충분히 지금 저렴하게 빠졌다라고 보고 다만 진짜 이제 추세적으로 돌리기에는 업황적인 모습이 아직은 좀 갈리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단기성적인 트레이딩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성 트레이딩 전략 에코프로비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민소 아나운서 그리고 월수팀, 화목팀 이렇게 3팀 대결 가자라고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OX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X. 오! 아이, 민수 아나운서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우리 못해요. 저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현대차 9% 상승할 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현대차는 시총이 뭐 1, 2조도 아닌데 네. 중소형주도 아니고 현대차, KB금융, 뭐 에코프로비엠, SKC. SKC도 한미반도체 어질어질했습니다 이번 달은. 네. 감이 진짜 와 이거 차라리 혹시 내일 로또 번호 하나만 제가 오늘 꿈을 한번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댓글창에서는 민소 아나운서 사기꾼 캐릭터 같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항상 공부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래도 투자 시에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에코프로 BM 5 들어주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후에 기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리튬 가격도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고 최근에 니켈 가격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에코프로 쪽으로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걸 이미 저는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에코프로 BM 가지고 나오시길래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5를 들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제 포트에 편입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는 샵 2034로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사윤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일진 하이솔루스 26,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이것도 자주 뵙는 분의 또 중요한 종목이네요. 수소 관련주를 가져오셨는데 일단 오늘 장 재밌었던 거는 지금 수소 갔다가 태양광 갔다가 풍력도 한번 올랐다가 원전도 올랐다가 그래서 수소 더 갈까요? 라는 포인트인데 일진 하이솔루스면은 이 수소 쪽 탱크 쪽이거든요. 일진하이솔루스가 지금 당장 보시면은 그래도 고가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일단 대장주의 흐름을 좀 같이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여타 종목들 대비해서 물론 덜 오른 건 사실이지만 SOFC 관련주를 좀 많이 보셔야죠. 수소 대장주 하면은 SOFC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범한퓨얼셀.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거 ETF 이제 상장 들어가면서 같이 갔었던 건데 한 방 정도는 좀 남았다고 보고는 있어요. 한 방 정도는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수소라는 거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수소여서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소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주변에 상상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대차 수소로 우리가 올라갔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래서 수소차 타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체 에너지 섹터 내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SOFC 대장주들이 눌린다면 함께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한 방 정도는 더 남았다. 이런 종목은 그러면은 좀 이평선으로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런 고가 대비해서 저가권에서 장기도 평균선 돌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 근처 구간 300일 이동 평균선
22,000선 돌파 자리를 잡으신 건데 여기 이탈만 안 나오면 됩니다. 가격 라인이 26,000원이기 때문에 26,000원 지지 라인 보시고 지지를 한다 혹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더 열려 있다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유님의 일진 하이솔룩스 전반적인 수소 관련해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다음은 문자 연결되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백인현 매니저님께 종목 관련해서 고민이 왔어요. 삼형전자 1,800원에 매수하셨고 12% 비중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10,010원 달려가고 있는데 삼형전자 앞으로 어떤 흐름 이어가 볼까요?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콘덴서 관련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삼형전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 하이브리드 콘덴서 쪽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뭐 하이브리드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콘덴서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에 들어가는 SSD 쪽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난 3월 중순부터 SSD, 이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SSD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전제하에 삼형전자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 콘덴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제 반도체 쪽 부분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좀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한 12% 정도 되는데 한 15% 정도까지 늘렸다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환 매니저 삼형전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SSD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비중 12%인데 조정 시에 15%까지 늘려도 좋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ISC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3% 비중이고요. 네. 95,000원. ISC 9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3%. 오늘 종가 76,800원입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지금 하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확실히 이제 95,000원이시면은 고가 내에서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지금 일단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시청자님께서 일단 그래도 이제 중요한 목선 자리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너무 일단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ISC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실적 발표형 내에서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지금 잘 나온 만큼 그래도 반등 시도할 기미가 좀 열려 있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ISC 같은 경우는 테스트 이제 국내에서 테스트형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계속 올라가는 뭐 테크윙이라든지 아니면 YC라든지 여러 종목이 있는 가운데 ISC 같은 경우에는 여타 종목 대비해서는 아직 실적향에 대해서 더 레벨업이 한 번 정도는 더 체크가 돼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조정이나 현재 구간 내에서 박스권 형태로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더 추가 낙폭에 대해서는 이제 7만 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안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들이 지금 이번에 제가 앞서서 삼성전자 향과 레거시 향들에 대해서 회복세가 다시 한번 기대치가 올라올 수 있는 이벤트 AIPC가 열린다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ISC와 같이 실적이 찍히고 있고 주가가 큰 하락률 없이 박스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보유하고 계신 평단까지는 충분하게 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충분히 본전가 오면은 지금 비중이 23%세요. 23%이기 때문에 본전가 정도 오면은 절반 가량 좀 매도하시면서 안정감 좀 찾아가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C 9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95,000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본전이 찾아왔다면 그때 절반가량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플리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39,000원, 비중이 20%, 그리고 오늘 종가가 29,200원입니다. 오랫동안 보유 중인 플리토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네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플리토에 관련돼서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플리토는 좋은 소식이 그래도 많은 언어 모델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타들어가는 속이 조금 이제 시원해지지 않을까? 제가 이제 시원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가 이 언어 모델 관련돼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실시간 통번역 관련된 이제 어플이라든가 납품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리스닝 아케이드라는 이제 문제를 듣고 퀴즈를 푸는 그런 이제 어플을 출시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해외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언어 모델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 플리터의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뭔가 이제 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크게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진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닝 아케이드라는 어플이 또 이제 사용자들에게 많이 또 판매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정제해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저는 이제 4만 원을 잡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39,000원인데 1차 목표가는 4만 원이 좀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고점 부근이 4만 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44,000원 잡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시간은 좀 다소 걸릴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관공서라든가 이런 쪽에 판매도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플 출시라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플리토 하락폭이 깊어서 굉장히 크게 고민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매수가 39,000원입니다. 1차 목표가로 4만 원 잡아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44,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 네, 밤늦게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너무 고맙네요. 아, 혹시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이렌텍이에요. 이렌텍. 이렌텍 매수하셨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500원에 15%예요. 네, 이렌텍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오늘 종가 8,140원입니다. 어떤 부분이 네. 고민이 많으실까요? 아이고, 저 좀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기다리면 제가 산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는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조금 밀리고 끝났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매수가 1,500원까지도 올 수 있을지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목표가까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백일현 매니저님, 이렌텍 도와주시죠. 네, 이렌텍은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저점을 찍고 한 2년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전자담배 이슈였습니다. 전자담배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자에서도 이제 이렌텍 같은 경우 장중에 한 12%까지 급등했다가 한 종가로는 한 5% 정도 마무리됐는데 이 상승했던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전자담배 이슈 말고 지금 이렌텍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슈로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뭐 일반적으로 기후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는 전기를 저장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더 성장할수록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계속해서 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대표적으로 대장주는 우리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서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오늘 윗꼬리 달면서 밀려가지고 이렌텍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지역으로도 가정용 ESS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다라면 저는 풍력이나 태양광이 지속적으로 부각될수록 ESS 에너지 장치 관련 종목들은 한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렌텍 같은 경우 조정 시 ESS 에너지 장치 이슈가
끝나지 않는 한 저점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본전 가격에 오시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낮추시던가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렌텍 지금 비중이 15%인데요.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몇 %까지 비중 늘려보면 좋을까요? 네, 너무 많이 늘리시면 안 되고요. 한 20% 정도까지 늘렸다가 어느 정도 ESS 테마에 엮여서 한 번 더 반등을 줄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낮추신 다음에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SS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비중 20%까지 늘려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200원에 20%예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8,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크게 고민이실까요? 매수가가 올까 싶어서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28,200원에 매수하셨는데 김병진 매니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8,200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님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이 근래에 좀 많이 눌려가지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올 하반기부터 AI PC가 많이 출하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기업은 AI PC가 출하가 많이 되면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요. 컨트롤러 IP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식재산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제 저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가 타이트하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저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LPDDR5X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IP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늦어도 이제 회계상으로 매출 인식이 올 2분기 또는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마음을 조금 더 이제 오픈하셔도 되겠다. 좀 이야기 드리고요. 더 이상은 저는 이제 크게 조정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보유하시고 올 하반기부터 24년 하반기부터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28,000원을 이제 28,200원을 매수가에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하반기까지 보신다면 이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AIPC, LPDDR5X가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것보다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1차 목표가를요. 저는 32,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올 하반기까지 좀 보유하셔가지고 수익까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8,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하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하반기에 큰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1차 목표가 32,500원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께 왔어요. 바로 구리 관련 종목 풍산인데요. 7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3%라고 합니다. 현재 종가 64,500원인데 하락폭이 깊은 만큼 풍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구리랑 연동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산이 구리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풍산은 방산주입니다. 아, 방산주. 그렇죠. 방산주죠. 너무 구리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풍산도 구리주 아니냐. 왜? 총알 만드니까. 네. 그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풍산 진짜 좋아합니다. 풍산이라는 종목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청자님께서 일단 대체적으로 고가권에서 많이들 매수하셔요. 네, 근데 일부 지금 고가에서 20%가량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이 조정이 나왔었던 게 수은법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대로 해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눌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전장은 별로 끝나고 있는 모습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풍산 저는 이거 사진 하나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풍산에서 제품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이냐? 드론입니다. 드론 사진이에요. 이거 제가 좀 이쁘게 지금 못 틀어놨는데 이게 뭐냐? 무인 드론이에요. 어떤 드론이에요? 이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일반적으로 드론이 그냥 자폭용이나 총알 한 발 땅 이렇게 쏘는 용도거든요. 근데 이 드론은 뭐냐? 박격포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요가 큽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캐파가 크기 때문에 구리 가격 관련해서 가격 인상 수의 전가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는 더더욱 좋아지고요. 전쟁도 끝나지도 않고 드론 관련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풍산을 국내에서 더 레벨업 한 단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본주가 넘어가지고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본전보다 올라갈 수 있다. 매수가 72,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 형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롯데 손해보험 3,88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전까지 기다린 후에 종목 교체가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백일원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종목들은 저 PBR 관련 종목 해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부각받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롯데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손해보험 같은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KB금융 관련 종목들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밸류 프로그램 이슈는 저는 거의 이제 소멸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비중이 5%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금 향후의 성장성을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를 하신다라면 지금 비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교체 매매를 하시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원자력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식품주들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밸류 프로그램보다는 약간 최근에 트렌디한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면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손해보험 지금 홀딩해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원자력 관련주, 식품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범수 매니저님 그리고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롯데 손해보험 홀딩보다는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계속 홀딩을 가져가 보자 하면 X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홀딩이 X라고요? 홀딩이 O. 다른 걸로 갈아타다 X로 합시다. 네. 홀딩이 O. 하나, 둘, 셋. X? 홀딩 O?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아니 지금 그래도- 이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 시청자님 시청자님을 마음 위해서 아프실 것 하는 같은데. 겁니다. 저는 옵니다. 그 홀딩 전략. 홀딩 전략이에요. 저는 왜 고금리가 안 바뀌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지금 일단 9월달 가면은 한번 할라나 얘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해도 바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항상 말씀 전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님은 만약에 갈아타야 된다면 어떤 쪽으로 갈아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갈아탄다면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 종목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AI 관련된 수혜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매니저님은 원자력, 식료품 그리고 전기차, 반도체로 갈아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8시부터 이제 무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항상 아침 8시마다 여러분들이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간의 거래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많이 급등했고 그리고 최근에 김 가격이 인상하면서 식품 관련 종목들, 김 관련 종목들도 많이 인상했는데 제가 섹터별로 여러분들한테 트렌디하게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탑픽 종목도 제가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장 시작 전에 체크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저는 오늘 가슴에 좀 상처가 났어요. 조범수 매니저 부정적인 사람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과거부터 저가권에서 많은 평가 많이 전해드렸었고요. 이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게 왜? 고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안정성입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과 많은 부분들을 평가를 해보셨을 때 어려운 부분까지 모든 게 엇갈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반도체 위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오늘 민소의 픽 2차 전지까지도 한번 폭넓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유튜브에서 10시 10분에 시작하니까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저는 이제 무료 방송에서 시간에서 올랐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도대체 이 종목들이 왜 다시 반등을 할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근래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태화주들이 좀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 좀 옥석을 좀 가려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무료 방송에서 종목에 대한 얘기들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픽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진행을 하면서 바이오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가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를 유심히 봐야 될 시점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5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있는데 또 써먹어야죠. X예요? 네, 있는데 써먹어야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지금 시점에서 괜찮다. 하나, 둘, 셋. O 2개, X 하나인가요? 또 조범수 매니저님 혼자 X네요. 왜 X? 이거 왜 이래요? 5로 갈까요? 그러니까 X가 반도체 안 좋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 바이오. 지금 안 좋다?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더 갈 것 같아요. 아, 반도체가 더 간다. 네. 강도병진님 맞습니까? 저는 바이오 반도체는 더 간다. 이거는 맞는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이제 말이 막히는데 네. 바이오도 또 좋은 종목들은 지금 좋은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또 ABA 바이오 같은 기업들. 제가 오늘 눈물을 머금고 손절가 수정 찬스가 없어서 매도를 네.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좀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들은 바이오도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좀 시원하게 마사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억이 났는데 제가 알테오젠도 가지고 왔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랬죠. 알테오젠 가지고 와서 한 3, 4일 그랬었죠. 동안 계속 상승했던 거. 네. 좀 약간 방송이 약간 민포담으로 좀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제가 항상 공부를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도 내일장에서도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도 짧게 5 하신 이유. 저는 이제 원래 바이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뭐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 뭐 알테오젠 외에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손절한 종목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저도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6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이야기까지 들어보면서 수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우리 매니저님들 무료 방송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